중학교 3학년 애들이 이제 입시도 다 끝나고 한 12월 중순쯤 되니까 심심한 거야 해서 학부모님들 이렇게 꼬셔가지고 축구부 한 11명인가 아니 한 15명 됐던 것 같아. 15명 친구들이 학부모님 2명을 모시고 학부모님들이 얘네들을 데리고 스키장에 데려가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동일한 날에 체험학습 신고서를 15개를 모든 반에서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냈으면 어떻게 학교에 안 보여? 학교에서 다 보이지. 보이고 학교에서 그거를 받고 나서 학교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줬느냐면, 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기록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생활기록부 주제는 출결입니다. 출결, 담임선생님께서 엄청 강조하시죠. 집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저도 물론 저희 반 학생들 엄청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출결 왜 관리하는 게 중요할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출결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출결이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출결은 여러분 이미지 그 자체예요. 무슨 뜻이냐면, 한 명의 학생에 대해서 저나, 그러니까 교사나 아니면은 친구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평가를 한다 했을 때, 평가하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성격, 성적, 성실성, 아니면 봉사성, 친구들과의 우호도, 뭐 관계, 뭐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평가를 내는 항목은 누가 뭐라 해도 성실성이에요. 그리고 성실성은 곧바로 출결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출결이 안 좋은 학생을 그 누구도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려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째로는 출결이 중요한 이유는 고등학교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고등학교 가는 곳에서 출결은 다 봐요. 그 어떤 고등학교도. 그리고 이 출결은 점수화시키기가 굉장히 유리하거든. 뭐 예를 들면 결석 1번이면 1점, 결석 2번이면 2점. 이렇게 점수화시키기 유리하기 때문에 점수로 학생을 평가할 때 모든 학교에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출결 점수가 나쁘면은 여러분들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는 거는 거의 힘들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고요.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성적 아예 안 보고 출결만 보고 출결만 깨끗하면은 그냥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요새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출결이 중요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출결 관리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결을 기왕 관리를 잘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출결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물론 지금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처음일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이야기 들어보자고요. 출결은 우리가 항목별로 출결을 좀 분류를 해보자면, 체크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체크를 해요.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이렇게 4가지로 보통 체크를 하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체크 안 됐으면 그냥 학교 출석한 거고. 자, 첫 번째 결석이라 부르는 거는 너는 오늘 학교에 안 왔어. 지각, 학교에 늦게 왔어. 조퇴, 학교에 하교 시간보다 빨리 갔어. 그 다음에 결과는 너 수업 시간인데 수업을 듣지 않았어 라는 뜻이에요. 뜻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각각에 대한 사유를 입력을 할 때 사유 입력도 몇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미인정, 2번째 인정, 3번째 질병, 기타로 나눠집니다. 미인정, 너 지금 이 시간 빠진 거 이거 네가 잘했다고 인정해 줄 수 없어. 이거는 빠졌다고 그대로 쓸 거야 라는 게 미인정. 2번째 인정, 네가 빠진 게 네가 정말 충분히 적절한 이유가 있었구나. 네가 비록 이 시간 수업은 빠졌지만 수업을 들은 걸로 인정해 줄게. 3번째 질병, 너 아파서 빠졌구나. 넌 그럼 빠진 건 맞아. 하지만 네가 아파서 빠진 거니까 점수에서는 깎지 않을게. 마지막 기타, 너 학교를 빠질 만한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었구나. 그거는 특별한 사정인 거 우리가 확인해보고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해본 다음에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라고 말하는 게 기타고요. 대부분 기타의 경우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한 분이 아프신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병간호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런 경우에 보통 기타 결석을 처리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극히 좀 드무니까 대부분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인정, 2번째가
결석이에요. 그래서 인정이라고 말하는 건 인정 결석, 인정 지각, 인정 조퇴, 인정 결과. 그 다음에 결석에 대해서, 이 지금 말한 항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받게 되는데요. 신고서라고 부르는 건 보통 학교에 비치가 돼 있고요. 그걸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면은 집에 가가지고 서명을 받아오는 거고요. 두 번째, 증빙자료라고 부르는 건 뭐 다양하게 있어요. 뭐 아파서 빠졌다면 아파서 빠졌으면 뭐 진단서 같은 게 됐을 수 있고, 체험학습으로 빠졌으면 체험학습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 어떤 것이든 그 항목에 맞는 우리가 증빙자료를 반드시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 그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섞은 거, 인정결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인정결석은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학교를 나온 것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거냐면, 이거는 생활기록부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개근이야. 하지만 그 내에서는 학교를 빠진 게 있다는 거지.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런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코로나 같은 법정 감염병 이런 거 걸리면 안 나와야지. 뭐 아니면은 조부모 사망,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은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체험학습, 그 다음에 또 생리결석, 그 다음에 뭐 학교 대표로 어디 대회에 참가하는 거, 아니면 고등학교 뭐 면접,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인정결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정결석 처리가 되는 거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자면은, 인정결석 처리는 총 가능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총 가능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총 수업 일수의 10%만 가능하거든요. 학교에 보통 중학생들이 나오는 총 수업 일수는 190일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90일에서 10%면 19일이겠지. 그래서 19일까지는 매년 인정이 되지만, 그걸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지금 방금 전에 말했던 것들은 각각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딱 하나만 좀 다른데요. 생리 같은 경우에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여학생은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 생리결석을 학부모 요청 또는 학생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 생리결석의 경우는 뭐 따로 진단서 같은 거 없이 학부모 전화 또는 학부모 의견서만을 받고, 그 다음에 결석신고서 받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좀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질병결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질병결석이라는 거는 학교를 아파서 빠졌구나, 그래서 아파서 빠진 거는 인정, 하지만 그래 점수는 깎지 않을게, 하지만 넌 이거 빠진 건 맞아, 그래서 생활기록부에는 우리가 숫자가 써있게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학부모님께서 학교 등교하기 이전, 보통 학교 등교를 8시 30분쯤 한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 학부모님이 전화를 해주시면은 그 전화를 받고, 그러면 학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학교를 다시 등교하는 날 학생이 결석신고서랑 증빙자료를 갖고 옵니다. 뭐 결석신고서 안 가져오면은, 학교 오는 날 증빙자료만 갖고 오면 결석신고서 학생에 보내기도 한답니다. 이때 받는 증빙자료는 대부분 진단서, 진료확인서, 약봉투, 이런 걸 보통 많이 받고요. 이 중에서 만약에 학생이 결석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결석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진단서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석 기간이 짧냐 기냐에 따라서 그런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더 자세한 거는 각 학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질병 지각, 질병 조퇴, 질병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뭐 예를 들면 아침에 배가 아파서 좀 늦게 올 수 있잖아. 아니면은 아침에 병원을 들렸다 가거나, 아니면 오후에 열이 나가지고 빨리 조퇴하는 경우, 아니면 보건실에서 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학부모님과 전화로 끝냅니다. 학부모님께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학생이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네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말하면 대부분 끝내는데요. 가끔씩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용하는 부분이 보이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증빙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너 오늘 병원 간 거 증빙자료 갖고 와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학생이 이 사항을 우리가 남용하거나 이거를 다른 식으로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학교에서는 처리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학교 생활하면은 이 정도만 알면 학교 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출석 결석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문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결석할 수 있는 총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은 학교에서 결석할 수 있는 총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출석을 해야 되는 총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학교에 1년에 여러분들은 190일을 등교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 학년,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수업을 몇 시간을 들어야 한다가 있거든요. 그게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2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90에 3분의 2면은 127일 정도 되거든요. 그럼 127일은 여러분들이 등교를 해야지만 학년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이하면은 여러분들은 학년을 못 건너가고 그 학년을 다시 한번 다녀야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 결석을 1년에 63일까지 넘어간다. 64일이 된다. 그럼 이 학생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서든 이 학생은 학년을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다니는 학년을 동생과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거는 지각조퇴 결과가 아니고 결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체험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체험학습은 반드시 본인의 학부모가 같이 가는 경우에만 체험학습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전에 실은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 축구부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축구도 되게 잘하고 친구들끼리 팀워크도 좋고 되게 화목했던 축구부가 있는데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이제 입시도 다 끝나고 한 12월 중순쯤 되니까 심심한 거야 해서 학부모님들 이렇게 꼬셔가지고 축구부 한 11명인가 아니 한 15명 됐던 것 같아요. 15명 친구들이 학부모님 2명을 모시고 학부모님들이 얘네들을 데리고 스키장에 데려가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동일한 날에 체험학습 신고서를 15개를 모든 반에서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냈으면 어떻게 학교에 안 보여? 학교에서 다 보이지. 보이고 학교에서 그거를 받고 나서 학교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줬느냐면 학교에서 체험학습 인정이라는 거는 본인의 학부모랑 같이 간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학생들 중에 학부모가 같이 가는 2명에 대해서만 인정 결석 처리가 되고요. 나머지 모든 학생에 대해서는 미인정 처리가 됩니다. 라고 저희는 알려드렸고요. 결국에는 그 여행 파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은 못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꼭 본인 학부모랑 같이 가는 경우에만 인정결석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들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체험학습 보고서 같은 걸 받을 때 체험학습 보고서에 사진을 첨부하라고 이야기하는 학교도 있어요. 해서 네가 놀러 갔다 온 사진을 하나 찍어서 거기다 놔둬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놀러 가면은 사진 한두 방, 본인 얼굴이 나와야 돼. 배경 찍은 거 필요 없어요. 본인 얼굴이 나온 사진 한두 방 정도 같이 찍어서 여러분들이 체험학습 보고서에 첨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드릴게요. 여러분 고등학교 진로체험이나 입학설명회 이것도 인정결석 처리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기말고사 보고 나서부터 여기저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와서 홍보도 하는데 또 학교로 와서 하는 홍보 아니고 우리 학교로 초대하는 그런 홍보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보통 진로 체험의 날, 직업 체험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학교에서 할 때 본인이 관심 있는 학교에 있으면 그때 학교에 갈 수 있어요. 그냥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그 진로 체험의 날 가도 될까요? 응, 갔다 와 라고 말하면 그냥 수업 빠지고 가요. 가면은 그 학교에서 정말 여러분들 크게 환대해 주면서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알려줄 거고요. 여러분이 즐겁게 참여하고 참여가 다 끝난 다음에 여기에 오늘 진로 체험의 날에 참여했다라는 확인서라는 걸 주거든요. 그 확인서만 학교에 갖고 오면 학교에서 인정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들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를 잘 안 나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학교 잘 안 나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학교를 한 번, 두 번, 몇 번 안 나오면은 일단 담임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무조건 전화해야 돼요. 그리고 안 나오는 날이 길어지잖아요. 학교에서는 여러분 집 방문해야 됩니다. 보통
방문할 때는 혼자 방문하면 무섭거든. 뭐 이상한 사람 있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해서 방문할 때는 선생님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방문하는 경우도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나오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계속 안 나오면은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다 같이 여러분 한 명을 놔두고 한 5명의 선생님과 상담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진짜로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학생들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주세요. 학교에는 학업 숙려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학업 숙려제라는 걸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이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해서 그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가 가능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학교를 나오지 못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줘야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출결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저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학교 나와서 추억을 쌓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거랑 여러분 학교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출결이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서 학교마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냐면, 학업관리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라는 게 학교마다 있거든요. 여기에서 학교마다 규칙을 정해서 규칙으로 여러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규칙이 이제 전체적인 기본 틀은 비슷하지만 약간 하나 두 개 항목 정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학교에 정확하게 맞는 걸 알고 싶으면은 본인 학교에 맞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셔야 돼요. 그거 회칙을 봐야지 알지, 제가 알려준 거랑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오늘 끝. 안녕.